회사에서 누군가 때문에 속이 뒤집혔던 적 있나요? 말투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기분. 저도 그랬어요. 매일 마주쳐야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동료는 항상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자르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부터 했죠. 처음엔 참았어요. 그냥 성격이 좀 그런가 보다.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쌓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고 퇴근하고 나서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집에 가서도 주말에도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 만나서도 그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팀에 진짜 이상한 사람 있어라고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어요. 친구들도 처음엔 들어주다가 나중엔 너 그 얘기 또 하네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구나. 회사에서만 만나는 사람인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라 싶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나를 바꿔보자. 아니, 정확히는 나를 지켜보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터넷을 뒤졌어요. 직장 동료 스트레스 성향 안 맞는 사람 이런 키워드로요. 그러다 우연히 뇌과학 관련 글을 읽게 됐어요. 감정 라벨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이는 거예요. 나 지금 짜증나, 나 지금 무시당한 기분이야, 이렇게요. 처음엔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싶었어요. 감정에 이름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화난 건 화난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편도체 활성이 줄어든다고요. 편도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전두엽이 작동하면서 편도체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봤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회의 중에 또 제 말이 잘렸어요. 순간 화가 확 치밀었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나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구나. 화가 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니까 이상하게 감정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요. 마치 내가 나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지금 내가 화났구나 하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진 않았어요.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빨리 털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도 오늘 회의 때 좀 짜증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동료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를 불편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가 살짝 귀띔해줬어요. 그 사람도 너랑 일하는 게 어렵대. 네가 너무 조용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회의 때도 별로 의견을 안 내니까 관심이 없는 건지 불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제 말을 자르니까 조용해진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소극적으로 보였던 거죠. 서로 다른 렌즈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른 거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걸 성향 차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결정하고 즉각 말하는 걸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걸 선호하죠.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요. 그래서 회의 중에 즉각 의견을 내는 거죠.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말해요. 그래서 회의 중엔 조용하다가 나중에 정리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고 그 사람이 무례한 게 아니라 빠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덜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일해야 하지?
매일 부딪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건 저 사람의 스타일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불러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제 말을 자를 때 예전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은 빨리 결론 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인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제 감정도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상처받고 화나고 그랬으니까요. 특히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을 마주칠 때 자동으로 긴장되고 몸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페달 밟고 핸들 잡고 해야 하지만 나중엔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타게 되잖아요. 심리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대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예전엔 그냥 참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왜 맨날 제 말을 자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잖아요. 나 언제 그랬어요? 그냥 의견 낸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면 싸움만 커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비폭력 대화라는 걸 공부했어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만든 방법인데요. 구조가 간단해요. 사실, 느낌, 욕구, 요청. 이 4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사실만 말해요.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요. 아까 회의 때 제가 말하는 중간에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렇게요. 맨날 제 말을 자르잖아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느낌을 말해요. 그때 제 말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를 말해요. 저는 제 의견도 충분히 공유되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해요. 다음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회의 후에 그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느낌, 욕구, 요청. 이 순서대로요. 비난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더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 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하더니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제가 급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거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지적받은 적 있거든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자기 문제를 알고 있었구나. 그냥 고치기 어려웠던 거구나. 그리고 제가 비난하지 않고 말하니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끔 말을 자르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했죠.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됐고 제 에너지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2번째 반전이 있었어요. 몇 달 후 그 동료가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이 일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전엔 뭔가 어색했는데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 자르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고 속으로 싫어했을 텐데 직접 말해줘서 고쳤잖아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랑 일할 때도 신경 쓰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제가 바뀌니까 관계도 바뀌었구나. 그리고 제가 용기 내서 말한 게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됐구나. 그 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관계를 바꾸는 건 가능하다는 걸요.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라는 걸요.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독성이 강해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성향 차이가 아니라 문제 행동이에요. 그럴 땐 인사팀에 상담하거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충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지쳐요. 근데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훨씬 편해져요. 감정 라벨링으로 내 감정을 인정하고 심리적 거리두기로 마음을 보호하고 구조적인 대화로 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말해요.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죠. 이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이에요.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반응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실제 위협과 심리적 위협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성향이 안 맞는 동료를 만나도 마치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 시간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이 실제로 위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불편한 건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성향이 안 맞는 동료는 위험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 뇌도 조금 진정돼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그냥 불편한 상황일 뿐이야. 나는 안전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겐 답답할 수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투가 다른 사람에겐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건데 빠르게 일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은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성급해 보이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맞는 방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덜 화가 나요. 직장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매일 싸우고 이기고 버티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완벽하게 맞을 순 없지만 적당히 조율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 지금 짜증나, 나 지금 서운해, 나 지금 무시당한 기분이야,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엔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일까? 대부분은 후자예요. 그리고 만약 말해야 할 게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말해보세요. 사실, 느낌, 욕구, 요청. 이 순서로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게 당연해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처럼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지 않게 될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그 생각 안 하게 될 거예요. 주말에 친구 만나서 그 얘기 안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화나고 가끔은 속상하고 그래요. 어떤 날은 감정 라벨링도 안 되고 그냥 짜증만 나요. 그럴 땐 그냥 그 감정을 느껴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짜증나는 날이구나 하고 인정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거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누군가와 안 맞고 다들 스트레스 받고 다들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출근했고, 오늘도 일했고, 오늘도 버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동료 때문에 힘드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질 거예요. 혼자 안고 있으면 무겁지만 나누면 가벼워지는 게 마음이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직장 내 연애, 호감, 설렘. 그런데 동시에 불안과 고민도 따라오잖아요. 고백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티 내도 될까, 숨겨야 할까? 관계가 잘못되면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설렘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건강하게 호감을 표현하는 법은 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